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었는데 이제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경제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경제관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로 경제관념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박 기관사로 선박에 근무하다가 육상에 이제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일을 그만둔 직후였고, 그래서 나름 모아둔 목돈이 있었습니다. 목돈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개념이 첫 번째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내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집을 월세로 내놓고 월 50만 원씩 받는 임대인이었습니다. 또는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자만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도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관심을 가지네, 경매를 하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운이 저한테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겸손해지지 못했고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보증금 1,000만 원에 그리고 월세 45만 원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약을 5개월 만에 이제 해외로 연수를 나가게 돼서 해지를 하게 됐어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분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새로운 임차인분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중개사무소에 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임차인분이 저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을 요구했냐면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얼마 이상 사용했다는 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에 자기가 한 번에 1년치인 600만 원을 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공인중개사 소장님께서 잠깐 멈칫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조금 놀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때는 제가 왜 놀랐는지 몰랐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젊은 사장님이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원래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임대인분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난 역시 배려 깊은 임대인이야 라면서 속을 우쭐했습니다. 왜? 나는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웃기지도 않는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며칠 뒤에 임차인분이 이제 5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600만 원을 입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전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분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돈을 돌려주려고 보니까 새 임차인분께 받은 600만 원에다가 제 사비를 40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더니 그 다음 달에는 제가 대출이자를 20만 원 내고요. 월세는 당연히 안 들어왔죠. 이미 일시불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었는데 이제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400만 원, 매달 대출이자 20만 원씩 1년, 총 640만 원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총에 탕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외부적으로는 저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집을 샀네, 경매를 하네, 뭐라 하든 간에 실상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 제가 매달 얼마를 쓰는지, 대출은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 이런 소비 습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제 소비 습관을 전부 돌아봤습니다. 어플에 이제 가계부처럼 사용 내역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개월 전쯤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지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버스 같은 걸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요. 포장마차를 가도 되는데 굳이 이자카야를 찾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낭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통장을 이제 나눴습니다. 대출이자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솔직히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딱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어는 되더라고요. 통제는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경제관념을 조금씩 쌓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게 지금까지 잘 이어져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경제관념이라는 것이 크게 거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재정 상황이나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경제관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만큼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면 그걸 고치려고 하느냐, 고치려고 하지 않느냐가 경제관념을 쌓아가는 그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들로 경제관념을 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